몇 년 전 저희 가족에게 생겼던 기적 같은 일에 대해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됐습니다. 혹시 5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날은 실종아동의 날입니다. 해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어버려 부모를 찾아 돌아가는 아이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어버려 신고를 하고 또 그 아이들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죠. 연간 실종된 아이 신고수만 해도 몇만 건이 된다는데 그중 집으로 다시 부모를 찾아 돌아가는 아이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평생을 기다려온 언니 하나가 있습니다. 언니는 저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 언니로 25년 전 행방불명이 되어 몇 년 전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죠. 언니가 행방불명되던 그날이 어제 일처럼 아직도 생생합니다. 84년 6월 15일 제 나이 7살 때였습니다. 그날은 언니와 작은 말다툼을 했었습니다. 언니가 멋대로 제 인형을 가져가서 놀다가 망가뜨렸었거든요. 그 일로 전 언니한테 삐져서 그날 말하기 싫다고 성질을 냈고 언니는 화풀 나며 저에게 같이 나가 놀자고 했었습니다. 화가 잔뜩 났던 저는 언니에게 혼자 나가서 놀라고 했고 그날 언니는 혼자 놀러 나가서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언니는 어디 갔냐며 저에게 언니를 찾았고 저와 오빠 그리고 부모님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언니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당시 동네에서 같이 어울려 놀던 친구네 집에 엄마랑 같이 가서 혹시 언니랑 같이 놀았냐고 물으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미영이 아까 이모랑 같이 갔는데?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여자 형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언니가 이모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당시 어렸던 저는 엄마가 갑자기 왜 우는지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엄마가 울길래 엄마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엄마는 애가 어디 납치된 것 같다며 우리 미영이 어떻게 하냐고 엉엉 우셨고 아빠는 그 길로 곧장 경찰서로 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밤새 잠도 못 자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우리 가족의 시간은 그날 이후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차라리 어디서 납치라도 됐던 거라면은 그래서 연락이 왔다면은 상황이 좀 더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언니가 사라진 후 그 어느 곳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부모님은 언니가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르겠다며 매일을 눈물로 보내셨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언니가 사라진 것을 맴돌며 언니를 찾아 헤맸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언니의 사진이 박힌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아빠는 매일같이 회사 출근하기 전에 경찰서로 가 언니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고 두 분 다 아무 수확 없이 집으로 돌아와 울기만을 반복하셨죠. 부모님은 매주 서울에 있는 고아원을 다니며 언니를 찾아 헤맸고 금방이라도 다시 돌아올 줄 알았던 언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니를 찾겠다고 전단지도 돌려보고 신문에 조그맣게 광고도 내보고 방송에도 제보해보고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정신병원에도 가보고 섬에도 가봤어요. 어디 팔려갔나 해서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언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사이가 좋았던 부모님은 거의 매일같이 밤마다 싸우다 울다를 반복하셨습니다. 서로 자신을 탓하다가 그러다 서로를 탓하다가 또 끌어안고 울다가 전 그런 부모님을 보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부모님 역시 제 얼굴을 보는 걸 참 힘들어 하셨고요. 언니랑 저랑 똑같이 생겼다 보니 제 얼굴을 보면 자연히 언니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았어요. 절 붙잡고 우는 부모님을 보면 저 역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 같았습니다. 그날 언니랑 같이 나가 놀았더라면 언니는 사라지지 않았을까? 지금쯤 내 옆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매일을 후회로 살았습니다. 오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진 까불며 장난기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언니가 사라진 후 오빠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잘 웃지도 않고 말도 잘 안 하고 엄마 도와서 언니만 찾으러 다니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계속 흘러도 우리 언니를 찾을 수 없었고 언제고 언니가 돌아올 수 있다는 신랄 같은 희망 한 자락만 품고 살았습니다. 살던 집도 언니가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사도 못 갔고 엄마는 언니가 사라진 근방에 작은 슈퍼를 여섰습니다. 슈퍼 유리창이며 계산대 앞이며 이것저것에 전단지를 붙이고 언니를 찾았습니다. 또 매일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창밖 건너 지켜보며 행여라도 언니랑 비슷한 얼굴을 보면은 장사하다 말고 뛰쳐나가시곤 했습니다. 언니가 사라질 당시에 나비가 달린 머리띠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것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같이 하라고 사주셨는데 엄마는 제 머리띠를 매일같이 품에 품고 주무셨죠. 가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슈퍼 계산대에 앉아 머리띠를 손에 쥔 채로 나비야라는 동요를 부르시기도 했어요.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노래인데 엄마가 그 노래를 부를 때면은 동요가 너무 차량 많고 슬퍼서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노래를 부르며 늘 그러셨거든요. 네 언니가 나비처럼 헐헐 다시 집으로 날아왔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요. 아버지는 매일 밤을 술로 보내셨고 우리 가족은 도저히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언니가 사라진 이후로는 전 생일 파티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니가 없는데 어떻게 제 생일을 축하하며 살 수가 있었겠어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기 생일도 잊고 살았습니다. 사라진 언니가 또 사라진 딸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감히 웃으며 생일이나 축하하며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고 힘든 나날이었지만은 그럼에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개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 일도 못하고 아이를 찾으러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그 돈으로 언니도 찾을 수 있다고요. 죽는 날까지 언니 찾는 것을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고 저와 오빠 역시 어떻게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